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설명조차도 잘해주는 의사 장수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라도 이런 자리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어떤 수술이 좋을까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와 함께 저를 거쳐 가셨던 사람들의 영상과 이런 거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결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라면 자세히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고민이든 부모님의 고민이든 이런 고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심을 박으라는데 내시경 수술이 그렇게 좋다던데, 수술 안 해도 시술로 끝난다던데, 혹은 디스크 수술하라는데 꼭 해야 됩니까? 협착증이라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됩니까? 어떤 수술이 더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또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시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자, 병의 위치나 병의 개수, 병변의 범위나 정도에 따라서도 의학적 결정이 계속 달라질 뿐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따라, 또는 환자의 수술에 대한 성향, 치료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도 선택 자체는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결정지어 드리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 바라건대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어렵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 많이 혼돈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미 많이 어긋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바로잡아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지 않도록 좀 가볍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할 텐데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디스크란, 협착증이란,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어떤 건지, 협착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는 많은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들고 강의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보는 정도의 열정이시라면 이미 이런 정도는 공부가 끝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리 수술은 언제 하는 걸까요? 허리 수술하는 기준은 값비싼 MRI 결과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수술에 대한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세 가지에만 스스로 묻고 답하시면 수술은 본인이 결정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술 결정하기 전에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나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은 어쩌면은 생각보다 쉽게 수술을 결정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목은 요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쉽습니다. 죽겠다 하는 정도 되면 수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죽겠다는 표현 자체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는 저도 몰라요. MRI를 봐도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는 나오진 않고, 그거는 오로지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 MRI에서 보이는 병의 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함의 정도는 의외로 상당수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MRI는 정말 심해 보이는데 의외로 환자분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거꾸로 MRI는 이 정도면 좀 아파 보이는구나 싶긴 한데 환자는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MRI는 병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혹은 병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도름을 참고만 하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척도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입니다. 레리님, 제가 너무나 생각하면 그냥 받으면 되나요? 요게 질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시긴 한데, 통증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병이 있고 내가 느끼는 거와 이 병이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병도 없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수술하는 그런 치료는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이 필요하다면은 MRI 같은 그런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나의 통증의 원인을 발견이 되고 그게 일치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는 세 가지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먹는 거랑 관련된 행동이 제약을 받으면 수술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이거를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이 너무 괴롭다. 혹은 뭐 계란 하나 사 먹으러 슈퍼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혹은 가족분들이랑 맛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괴롭고 앉아서 우아하게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다면 수술하시는 게 옳아요. 설거지하는 게 힘들다거나. 두 번째로 자는 거. 자다가 깰 정도, 잠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면 수술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싸는 겁니다. 외출했는데 외출해서 이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두렵거나 또는 변을 보는 시간이 너무 무서워서 변 보는 게 힘들어요. 뒤처리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수술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제가 관상은 볼 줄은 모르는데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 이미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료실 문에서 의자까지 걸음걸이 또는 얼굴에 드러나는 통증의 정도, 아파서 죽을 상으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통증이 일단 심한 거기 때문에 병만 확인이 된다면은 수술은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제가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은 초면에 다리가 너무 저리가 아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수술하시는 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업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은 해야죠. 그러나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또는 해야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든지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 통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안일이든 밖의 일이든 영향을 받아서 내가 계획하고 있던 인생의 계획을 뒤틀 정도면은 수술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작년 가을경에 체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이 다리가 너무 저려서 진료를 보러 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체대 입시 하나를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살아온 친구인데 덜컥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 통증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디스크와 또 그에 걸맞는 심한 통증이 있으셔서 치료를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 기간 때문에 내년에 조만간 있을 체대 입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수술 안 하려고 했더니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도저히 원활하게 준비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옳았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기준으로는 수술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친구가 지난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술은 안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긴 했겠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맞아가는 과정에서 어렵게 체대 입시 준비는 끝냈고 그 다음에 체대 입시를 서너 군데 잘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내시경 수술 통해서 금방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이런 것처럼 무조건 수술, 치료, MRI 여기에 꽂히게 되면은 의외로 치료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김은님, 수술은 아직 안 했지만 방사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달 됐고 요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될 텐데 방사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달 안에 수술하는 사람이랑 증상 있고 난 다음에 2달 이후에 수술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수술을 할 때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 결과는 더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다면 수술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마비, 힘이 빠진다 또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개념인데 아파서 힘을 못 주시는 분들인지 내가 지금 힘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실제로 힘이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파서 힘을 못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다른데 그거는 마비나 또는 마비, 힘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계세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둘 다 돈을 안 쓰는 사람으로 동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원인은 좀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일까? 힘이 실제로 없는 건가? 아니면은 아파서 힘을 못 주고 있는 건가? 자, 마비나 힘이 빠지는 증상은 실제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업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증상입니다. 연구에는 보면은 힘이 떨어져서 수술한 사람과 힘이 비록 떨어지지만 버티고 수술을 안 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결과는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힘이 떨어지든 말든 수술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고 동시에 후회하는 존재예요. 자,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고 힘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후회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힘들었던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돈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노력은 다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은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 어느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할 때 할 걸, 그랬다면은 지금보다 힘이 조금 더 있지는 않을까 하는 후회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결과가 같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 거는 한 번씩 보면 환자분들이 끝까지 수술 안 하겠다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답해서 한 30분 정도 붙잡아 놓고 설명을 꼭 하긴 하는데, 물론 결정은 본인들의 몫이긴 하죠. 자, 한 번씩 이 사람은 분명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래 했었는데 안 하고 버틴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요 남아있는 증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사를 맞아보고, 저기서는 시술을 해보기도 하고, 여기서는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는데, 수술은 2개월쯤 지나면은 안 해도 증상이 어느 정도는 호전을 보이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더 이상의 증상의 개선은 좀 더뎌지거나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안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남아있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나아서 나 수술하지 않은 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아있는 증상이 좀 많이 나서 후회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람마다 증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디 책임도 져주지 못하는 우리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 저 멀리 고향에 있는 사돈의 팔촌 말 듣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믿을 수 있는 척추 전문의랑 상의를 꼭 하시고, 한 가지 더, 수술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평가를 할 때는 부디 수술을 하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걸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분 또 질문하시는데, 자, 오른쪽 허리 통증이 엉덩이 방사통의 발바닥까지 저리다. 4, 5번 디스크가 터졌는데 3년 이상 있어요.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쩌면 지금은 좀 늦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상은, 우리 몸은 현재 디스크 또는 신경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요 상태에 적응을 하면서 디스크가 좀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3년이면 어느 정도는 다 거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증상은 이제 시간이 지나 좋아진다거나 시간이 지나서 회복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오히려 첫 번째죠.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나 내가 적어도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을 실행하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수술하세요. 또는 적절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지내셔도 돼요. 수술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술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얻는 거는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내 통증의 정도를 스스로 본인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할 수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팁은 좀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수술하지 마세요. 자, 다른 의사를 만나보는 걸 오히려 더 강하게 권하는데, 첫 번째는 허리만 아프고 저린 게 없는 분들. 요통은, 허리 아픈 거는 일반적으로는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뒤쪽에 관절 통증이라든지 디스크 자체의 통증이라든지 이게 신경통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진 않다고 돼 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더 아플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전에 없던 하지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만 아픈 분들은 무턱대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 이해 방법들, 주사라든지 약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나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시거나 하시는 게 제일 나은데, 제가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제가 수술하자는 말을 잘 안 꺼내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아프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 같은 거 고려해 봅시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허리 아픈 분들한테 제가 수술 설명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수술하자 소리 안 하니까 다른 병원 가서 수술하고 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는 뭐 아픈데 불편한 게 있는데 저한테 이제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긴데, 허리 아픈 분들은 의외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얻는 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수술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아무리 의사가 말하는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을 들었는데 공감할 수 없거나, 또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의사가 말하는 병이 내 병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놈인지, 이 병이 어떤 녀석인지 내가 스스로가 공감이 되지 않으면은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옳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자, 본인이 어떤 MRI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고 공감이 안 간다면은 그 설명이 잘못되어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장이 되어 있거나 좀 건너뛰어 버리는,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게 있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수술보다는 섣불리 수술 결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다시 듣거나 어느 정도 설명을 좀 잘 해줄 것 같은 의사를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운동을 조금 심하게 하거나 5km 정도 걸어서 허리가 아플 때는 중증일까요? 자,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는 표현 이미 나오셨잖아요. 그거는 신경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5km 걷지 마시고 줄이세요. 운동을 하는 거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떤 운동이나 어떤 자세나 했을 적에 나에게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그 운동은 줄이거나 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5km가 아니라 4km, 3km, 2km 걸으시면은 통증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과하게 걷지 마시고 운동이라든지 행동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은 환자한테 의학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자세히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좋은 치료가 아니라 최선 또는 차선의 치료를 결정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을 공동의사 결정 과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이 환자의 상황을 무시하고 의사의 전문적 식견만으로 결정하고 진행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족은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는 이 이해의 폭이 좀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요 과정에 의사와 환자가 함께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이라도 사람들마다 증상의 정도, 증상의 어떤 크기, 증상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도 더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해외 이민을 앞두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는데 해외 이민을 앞두고 수술을 좀 땡기거나 밀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아까 전에 그 친구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술을 당기거나 미는 경우, 혹은 내가 현재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차선이 아니라 차선의 치료를 결정하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환자 또는 의사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환자 의사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명이 자세하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우님,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굽어지는 느낌인 건지 실제로 굽은 건지는 판단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점점 굽어지는 느낌이 내가 허리가 좀 아프고 불편해서 좀 더 편한 자세를 본능적으로 찾다 보니까 조금씩 굽는 거라면은 오히려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옳을 거고, 해부학적 모양 자체가 점점 굽어져 버리는, 예를 들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는 경향인데, 그거는
이겨내는 것보다는 거기 순응해서 하는 게 좀 더 낫긴 하기 때문에 한번 허리가 굽는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필요하면 검사를 하셔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선배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외과 의사는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수술을 한다고 해요. 당장 저도 아까 점심 때 수술을 하나 하고 왔는데 수술을 하나씩 할 때마다 제 수명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제 모든 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여러분께 영혼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런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설명을 잘 해주든 이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든 그런 물론 설명이 짧거나 성의가 없는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실력이나 식견이 짧다는 뜻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찍은 MRI인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야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설명이거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설명 들으면 속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빅스톤님, 디스크 환자는 어떤 자세로 눕는 게 좋은가요? 실은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가장 덜 불편한 자세로 누우시면 돼요. 교과서에 보면은 허리가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푹신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 좀 가격은 좀 있긴 하겠지만 돌침대나 바닥에 눕는 게 제일 좋고 자세 자체는 바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허리가 아플 때는 요 무릎 아래에다가 비계 한두 개를 좀 잘 대놓고 주무시면은 허리 아픈 거라든지 증상은 조금 더 호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자세, 뭐 만세 자세, 엎드려 자세, 옆으로 자세 그런 것보다는 좀 딱딱한 바닥에 바로 누워서 실은 사람들마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덜 아픈 자세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술의 종류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볼게요. 더 학문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정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먼저 제거해야 될 병의 종류인데 이 영상 자체는 디스크가 파열된 사진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 외사촌 형을 촬영해서 수술까지 했는 영상인데 여기 5번 그리고 6번이라 부르기도 하고 천추 1번 뼈가 여기 있는데 요렇게 튀어나간 요 부분이 터져나간 디스크, 파열된 디스크예요. 요거의 단면은 이렇게 신경이 앞쪽에서 터져나온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는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요분 같은 경우 쉽게 설명드리면은 디스크가 됐든 협착증이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피해를 당하는 거는 신경이에요. 결국에는 신경통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가 주범, 쉽게 말해서 디스크 이외에는 이 신경을 괴롭히는 그런 병변이 없을 때는 디스크를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는 디스크라는 진단명을 설명해 주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 수술을 진행하긴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터져나가 있던 디스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제거돼서 깨끗하게 수술하는 디스크 제거술을 내시경으로 마술같이 수술을 했습니다.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터져나가 있던 디스크가 신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거가 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뼈의 일부분은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디스크를 제거하는데 뼈는 당연히 제거가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협착증이라고 말하는 거는 디스크 이외에 신경을 괴롭히는 어떤 다른 병변이 있거나 적어도 그 다른 병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상 크다면은 디스크 단독적으로 제거를 해도 증상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진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대개 나이가 많은 분들이긴 하지만 협착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때는 디스크를 굳이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아도 돼요. 디스크 제거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와 함께 있는 병변을 제거해도 신경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앞뒤로 있었지만 뒤에 있는 병이 제거하고 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를 감압술이라고 해요. 이 영상에 보시면은 4번과 5번 사이에 뒤로 요렇게 내려가는 신경의 앞쪽에서 일부분의 불룩한 디스크와 신경의 뒤쪽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불룩 튀어나와서 신경을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요 두 녀석이
신경을 괴롭히는데 이걸 협착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의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 신경이 앞쪽, 뒤쪽에서 있는 요런 앞뒤에서 신경이 눌려 있어서 신경이 눌려 있는 협착증이 있는데, 한 번씩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여기가 좁아져 있으니까 협착증입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엑스레이에서는 요 신경이랑 디스크를 보는 게 아니라 뼈를 보는 검사인데,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걸 협착증입니다 설명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더 정확하게는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좁아진 간격 뒤쪽으로 신경이 좁아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더 옳은 설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한 번씩 보면은 저는 동네에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협착증이라고 들었어요. 그거는 옳은 설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밀검사, MRI 같은 이런 정밀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눌려있는 걸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전에 협착증이라는 말을 굳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요 협착증 환자를 수술했어요. 앞쪽에 있는 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요 검은 부분, 더 정확하게는 황색 인대라 불리는 조직인데, 이 조직을 떼내면은 뒤로 지나가는 신경은 앞뒤에 나쁜 놈이 있었지만 뒤쪽에 병변만 없어져도 신경 입장에서는 충분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압술을 하는 게 수술 시간이라든지 수술 방법이라든지 훨씬 더 좀 쉽고 좀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감압술이라고 하고요. 여기 끼어 있는 신경이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와 뼈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신경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신경 입장에서는 앞쪽에 디스크가 제거됐든 말든 자기는 이만큼 자기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증상은 어느 정도 이상은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감압술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압술이나 혹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방법 자체가 직접 절개를 해서 병을 제거하는 방법과 수술과 카메라를 삽입을 해서 수술을 하는 내시경 수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간혹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레이저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레이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내시경을 보통 할머니들이 레이저라는 단어로 많이 쓰시는데 레이저가 아니고 내시경입니다. 이번엔 내시경도 구멍을 하나 뚫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뚫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시경 수술 두 가지, 하나, 두 개의 구멍을 뚫는 방법도 있고 절개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수술을 모두 잘하는 의사는 흔치는 않습니다. 제가 굳이 그런 사람인 걸 자랑하고자 이 말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다만 조금 더 유리한 수술을 선택하는 데는 그 의사의 경험이랑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미남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집사람 말고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 질문하시는 게, 디스크를 터진 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디스크 두께가 얇아져서 나중에는 그 부분이 닳아서 뼈끼리 닿을 수 있다던데 디스크도 닳아서 줄어들 수 있나요? 요거는 실은 워낙에 많은 정보가 많아서 거기 정보가 잘 나올 거예요. 디스크는 젊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쉽게 말해 늙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점점점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은 수분이 가지고 있던 만큼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는데, 늙어가서 줄어드는 부피와 함께 터져나간 디스크 부피까지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뼈와 뼈가 점점 가까워지게 돼요. 근데 가까워지는 것 이상으로 디스크의 원래 본연의 기능, 충격을 흡수하고 몸이 척추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제공해 주는 기능 자체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뼈가 조금씩 상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딕 변화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 방사통보다는 허리가 자꾸 이유 없이 자꾸 아프기도 해요. 그거는 디스크가 닳아서 줄어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늙어서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도 한배 있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절개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는 현미경을 사용해요. 자, 피부에서 병이 있는 이까지 진입을 하려면 당연히 절개를 해야 되고,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사람의 시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수술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손, 왼손과 오른손을 통해서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이 안쪽에 있는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병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은 넓은 시야와 수술 도구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야가 넓고 수술 도구,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손이 여러 개가 된다는 말은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 피가 난다든지 손상이 여기저기가 됐다든지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시야와 수술 도구를 모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당하는 근육과 경우에 따라서는 뼈를 조금 더 희생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혈이 예상되거나 또는 수술을 빠르게 마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내시경보다는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게, 쉽게 말해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설명드려요. 이번에는 내시경에 대한 수술인데, 내시경 수술은 자, 수술하는 사람들의 시야에 해당하는 거는 카메라라고 보고, 카메라를 한 손에 잡고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다가는 수술 도구를 집어넣습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럼 사람의 손은 두 개인데 한 손으로 카메라가, 한 손으로 도구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시야의 하나와 두 개의 손에서 시야 하나와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손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은 더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수술 과정에 피가 나게 되는데 그 피를 잡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데,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좀 길어져요. 대신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근육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뼈의 일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육의 손상은 좀 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 시간은 길지만 재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회복에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터에 민감한 분들이나 빠른 재활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런 내시경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아스피린 하나를 반쪽 쪼개서 먹는데 괜찮겠죠? 드셔도 돼요. 이게 아스피린을 결국에는 진통제 역할로 수술보다는 진통제 역할로 약을 드시게 되는데 드셔도 됩니다. 이거 더 센 거 드셔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이 없긴 한데,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아스피린은 이론적으로는 드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는 수술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보다는 다른 진통 소염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감압술이랑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결계를 하는 수술, 요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약간 과장해서 연출한 거기 때문에 절개를 한다고 이만큼 째거나 절개 안 한다고 해서 요거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500원짜리 요만하진 않거든요. 좀 과장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절개라는 수술보다는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어떤 흉터라든지 여러 가지 회복에서 이점이 있다는 거고, 수술 소요 시간이 절개라는 게 조금 더 짧고 빨리 끝날 수 있는 대신에 내시경 수술에서 오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뼈의 일부분을 제거를 해내야 돼요. 아까 전에 MRI에서 보셨던 것처럼 뼈는 제거돼야 되는데, 고속으로 돌아가는 드릴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좀 작긴 한데 크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뼈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뼈 아래쪽에 있는 인대를 이런 식으로 뜯어내게 됩니다. 황색 인대라 불리는 녀석을 뜯어내게 되고요. 그보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요. 그럼 이 신경을 살짝 제껴내면은 신경 아래쪽에 있는 이런 터져나온 혹은 불룩하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보이게 되는데, 이 디스크는 이렇게 집게로 잡아서 끄잡아내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예쁘게 터진 디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나면은
디스크가 빠져나온 자리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집게 같은 도구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실제적 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빠르게 또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압술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기둥을 손을 대거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보강하는 기둥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유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도 같은 개념에서는 병이 있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좀 깎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척추의 안정성을 위협할 때는 유압술을 진행하는 거죠. 유압술이 나쁜 수술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든지 병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과정에서 척추의 안정성을 영향을 주거나 이미 예전에 한두 번 수술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은 뼈가 이미 제거가 돼 있을 거고 또 더 제거하고 더 제거하다 보면은 결국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방하거나 그게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본의 아니게 먼저 나사를 받거나 인공뼈를 박아 넣는 유압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은 환자분들 보면은 유압술을 일단 싫어해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실제로 쓰시는 말씀 중에는 수술하면은 병신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안진병이 되는데, 옆집 할매는 수술하고 났더니 뭐 3년이 지나서 일하지도 못한다고, 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 게 무서워서 수술을 꺼리는 할머니들이 종종 계신데, 자, 나사를 박는 이런 수술이 싫어서 병원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르신들 보면은 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설명을 좀 해주다 보면 이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감압술, 나사를 안 박아도 되는 분들도 실은 많으세요. 아무래도 유압술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긴 하시지만, 이럴 때는 환자 또는 보호자분이 가지고 있는 수술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이나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재 내 상황 그리고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가장 좋은 수술을 주위 분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의사와 함께 꼭 상의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자, 약물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요거는 실은 예상되는 부분이긴 한데, 도수 치료를 요통 때문에 받으시는 거라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근육통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릴 때는 예를 들어 도수 치료라든지 추나 같은 경우에는 받지 마세요. 그거는 생각보다는 얻는 이익은 크진 않습니다. 디스크 내시경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극심한 통증은 없는데, 걸으면 수술류 통증은 남아있어요. 걷기 하면서 살아가겠죠. 요 설명을 두 가지를 같이 드리긴 할 텐데,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수술한 부위 통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니까 걷기를 하든 안 하든 좋아지실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운동의 개념에서는 평지 걷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또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좀 못하시겠지만 수영 정도는 부담 갖지 말고 운동은 하셔도 될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운동들, 무게를 자꾸 가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 이상의 운동, 1시간, 2시간, 할머니들 중에서는 걷는 게 좋다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쭉쭉 걸어요. 하루 종일 걸어요. 또는 산으로 막 다니는 할아버지도 계신데, 그거는 건강한 운동은 아닙니다. 약은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이상 드셔도 되니까, 실은 이제 진료 보시는 의사와 함께 의논해서 약은 어느 정도 이상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분은 결국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뼈가 이렇게 내려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한 협착증인 분이셨는데 수술하셨어요. 왜 했을까요? 통증이 많이 심해서 하신 거예요. 절대로 병이 있어서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앞쪽으로 나가 있는 분이셨는데, 나사를 받고 뼈와 뼈 사이에 인공뼈, 또는 뭐 인공뼈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이름을 불리기도 하지만, 나사와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드렸어요.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나사 박는 유압술이라는 거고, 앞뒤쪽으로 보강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경이 여기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통으로 인한 증상들은 많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을 해결하는 게 실은 가장 좋은 건 유압술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은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너져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수술은 이렇게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차피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수술을 이렇게 해주신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SNS에서 저희 병원을 검색하시면은 뭐 더 궁금한 정보들은 더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말의 호흡 자체가 상당히 긴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 긴 강의 같지 않은 강의 좀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앞쪽에 지나간 설명도 좀 해드릴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예상되는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할머니들이나 환자들 중에서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가 아픈데 저기가 아픈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앉자마자 방금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병이 있나요? 저희도 몰라요. 저희가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의 상태, 뼈의 간격이나 배열이나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유추는 하되, 증상이 신경통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환자분께는 좀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죄송하긴 하지만 MRI 같은 그런 정밀한 검사를 좀 권하기도 해요. 사실 그게 MRI라는 거를 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협착증입니다 또는 디스크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 MRI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앉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병인가요? 실은 MRI에 나오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MRI의 병이 여기 있는데 환자분의 증상은 의외로 여기로 인한 증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추 2번, 3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고, 3번, 4번 사이에는 왼쪽에 협착증이 있고, 4, 5번 사이에는 오른쪽에 디스크가 있고, 5, 6번에는 중앙에 협착증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은 왼쪽 다리를 많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병은 치료에 어떤 개입이 필요 없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MRI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설명해 주는 호소하는 증상과 MRI, 객관적인 검사에서 보이는 병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지인 중에 한 분도 저 멀리 인천에서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실은 그분은 병은 신경통이 확실히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주사를 계속 맞아오긴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사가 엉터리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좋아질 수 있을 때까지 주사나 약을 이렇게 계속 드릴 수는 있긴 한데,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좀 불편하긴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불편하니까 여기서 주사를 맞아보고 여기서 주사를 맞아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전전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서 좋아지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낫게 해드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증상들이 고정이 되면서 좋아지신 거예요. 그분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사를 놓고 대신에 저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죠. 당신은 이런 이유에서 여기가 아픈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주사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주사 맞아 봅시다. 아프긴 하지만 다음엔 여기 주사 맞아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은 환자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안심도 하시고, 예전에 찍었던 MRI도 가지고 오시면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비교해드리면서, 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실은 내가 아픈 것 자체는 생각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좋아진 건 있긴 하지만 마음이 더 편하다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 설명을 통해서 나의 치료 과정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되게 유명하다더라, 여기 가면은 신박한 방법으로 수술 말고 시술로 다 해결된다더라,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우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실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설명을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주변에 잘 다녀보시면은 일자목이라든지 일자허리라든지 골반이 틀어졌어요, 허리가 휘었어요, 요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설명을 조금 생략하고 지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런 것들은 병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들이지, 일자목을 해결해야 됩니다, 거북목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는 일자 허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교정을 합시다, 이런 거는 실은 어느 정도는 좀 정상적인 치료를 좀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설명은 어느 정도 좀 피하시는 게 의료 비용이라든지 그걸 좀 줄이시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나 설명을 더 원하시는 게 없으시면은 이렇게 좀 강의를 조금, 자, 준님 좀 화내신 적은 많아요. 제가 환자분한테 예전에 한번 좀 짜증을 낸 적이 좀 있기는 해요. 그게 그 환자분이 저에게 어떤 설명을 이 정도 충분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항도 하신 분이었고, 결국엔 치료 과정에서 저한테 좀 이런저런 자꾸 저랑 치료 과정이 조금 다르니까 가능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해요. 근데 집에서는 짜증 많이 냅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근데 집에서는 짜증을 많이 내는데 밖에서는 짜증 잘 안 내요. 그리고 한국 오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민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주제, 제가 실은 해야 되는 또는 하고 싶은 말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면은 꼭 더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